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클 플로우의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요소들에 들어가기 전에 파티클 플로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파티클 플로우는 여기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탭에 파티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블리자드나 피클로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많이 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티클 플로우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티클 플로우를 많이 쓰죠. 자, 우선 파티클 플로우의 아이콘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에 가면은 여기에 파티클 뷰가 있죠. 파티클 뷰 안에서 대부분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있는 이 메뉴들이 대부분 여기 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여기서는 작동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파티클 뷰가 대부분의 작업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파티클이 나오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요소들,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f 소스, 요게 pf 소스예요. 여기 pf 소스 01이 있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카피를 하게 되면 pf 소스 02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공유하는데 소스만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개념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PF 소스가 1번이 있고요.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거를 끄고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1번을 껐다가 킬 수도 있고요. 요런 거죠. 그럼 끄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어, 현재 요 PF 소스 1번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뷰포트의 50%가 보여요. 그 얘기는 렌더링 할 때 만약에 이 현재 파티클이 100개다. 그러면 뷰포트에는 50개만 보이고 렌더할 때는 100개가 보인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100개를 하면은 좀 많아지죠. 파티클 개수가. 만약에 파티클이 너무 많거나 또는 계산상에서 계산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내릴 수도 있어요. 상당히 50%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뭐 20% 내지 10% 정도 내려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F 소스에서 보통 많이 조작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파티클 어마운트가 리미트 값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10만 개죠. 일시 100 천만 10만 일시 100 천만 10만 개입니다. 10만 개의 파티클이 생겨요. 근데 10만 개면 많아 보이는데 파티클이 파티클 가지고 막 먼지 같은 거 만들어낸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이게 10만 개 가지고 모자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값은 올려주면 됩니다. 못 올려주는 건 아니고 단지 많이 올려주면 그만큼 램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리미트 값이나 보여지는 파티클 개수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01이라고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벌스가 있겠죠. 즉 0프레임부터 자 보시면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생성이 돼요. 30프레임이 지나면 꺼지죠. 어마운트는 200개, 200개를 30프레임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60프레임이라면 0부터 60프레임까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엔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0이다 0 그러면 한꺼번에 생겨서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0 스타트가 0이고 스탑도 0이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도 물론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프레임에 지금같이 만약에 30프레임이면 0프레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중간서부터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 10프레임 이렇게 되면 벌써 0프레임에는 나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verse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이 파티클이 어디서 나오겠느냐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포지션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아이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겠죠. 즉 여기 보시면 포지션 오브젝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파티클을 스페어에 놓고 자 포지션 오브젝트를 올려놓은 다음에 자 얘를 끌게요. 이렇게 이거를 끄면 현재 있지만 사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걸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확정되기 전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꺼놔요. 그리고 포지션 오브젝트 눌러서 얘를 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포지션의 개념입니다. 지금은 우선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 뭐 아이콘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지금 다시 놓을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서 파티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드 같은 경우는 나가는 이 파티클이 오브젝트에서 나가는 속도 지금은 300이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인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기본 유니트인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작업하는 그 사람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30이다. 그러면 10배가 느려진 거죠. 저렇게. 아까는 300이었죠. 300이면 확 가던 애가 뭐100 정도면 10배가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바리에이션이 있죠. 아, 파티클 플로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고 바리에이션 값이 대부분 같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에이션은 변형이죠.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300 대부분 만약에 100을 놓게 되면 파티클들이 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속도로 100을 가는데 여기서 내가 50 정도를 주면 어떤 애는 100으로 가고 어떤 애는 50으로 가고 또 어떤 애는 150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속도가 그만큼 다르게 바리에이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값을 주게 되면 바리에이션 값을 대부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션, 즉 이 파티클이 나가는 방향을 어디로 줄 거냐. 지금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콘의 방향.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콘의 방향을 바꾸면 당연히 이렇게 나갑니다. 또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랜덤 3D를 하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다 나가는 거죠. 3D, 그러니까 XYZ축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만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까 같이 아이콘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콘 방향으로 쭉 가죠. 그러니까 한쪽 축 X축 Z축 방향으로만 지금 애가 쭉 가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다이버전시 값을 올려주면 얘가 보여지시나요? 퍼지죠. 지금 자 위에서 보면 확실하겠죠? 자 요거를 0으로 주게 되면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쭉 가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을 늘려주면 그만큼 애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확 퍼지죠.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 그러니까 한쪽 하나의 방향 말고 그 방향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으로 퍼지게 해주는 값이 요겁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랜덤 3D는 당연히 없겠죠. 이건 사방팔방으로 퍼지는데 당연히 그 값이 없죠. 그래서 호리젠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쫙 좌우로만 퍼지는데 얘를 올려주면 이렇게 약간 이제 위아래로도 퍼지게 되는 애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스피드 값이고요. 로테이션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면 틱스,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큐브가 보이는데 이게 큐브인지 아닌지는 여기 있죠. 쉐입. 쉐입에 보면 기본적으로 큐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스피드를 좀 줄이고요. 그래서 하면 자 돌아가 있죠. 만약에 로테이션을 끄면 안 돌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로테이션을 키면 돌아간 상태에서 움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돌게 하고 싶으면 스핀을 먹이면 돼요. 이게 대부분은 스핀을 먹여서 해야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면서 하는 것들이 보통 생기죠. 그래서 보통 스핀을 먹이고 로테이션 이렇게 가죠. 너무 빠르잖아요. 스핀 레이트를 360 말고 10분의 1로 줄이죠. 얘도 36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바리에이션 값도 한 10 정도 쳐주면 이렇게 막 돌면서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돌면서 싹 사라지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해보자고 했을 때 이 쉐입이 큐브가 아니라 무슨 텍스트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텍스트, 자 3D Max, 자, 값은 20 정도로 주고요. 물론 이 값 크기는 나중에 고쳐줄 수가 있죠. 그래서 베벨 그냥 익스트루드만 줄게요. 익스트루드 하나 주시고 한 값은 10 정도로, 너무 많네요. 3 정도로 줬어요. 너무 얇으니까 블랙으로, 라이얼 볼드로, 이게 더 맞나요? 조금 두꺼운 볼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파티클의 이 큐브가 아니라 요 글씨체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쉐입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쉐입 인스턴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쉐입 인스턴스를 요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띵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쉐입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고 여기 파티클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를 어떤 걸 하겠느냐가 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좀 웃기잖아요. 우선 크기도 좀 줄여주고요. 여기 스케일이 50 정도로 줄일 거고요. 물론 이 글씨가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파티클 하나가 지금 하나의 글씨체가 된 거거든요. 그거 말고 파티클 하나가 그냥 글자 하나가 되게 하고 싶으면 그게 좀 예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티클을,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나누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 엘리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하나 나눠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엘리멘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글자가 당연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엘리멘트겠죠. 그러면 오브젝트 엘리멘트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파티클 하나가 글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물론 3ds max라는 글씨는 없어지겠지만 글자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지금 이벤트 1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클이 쫙 나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없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파티클들이 60 정도 되면, 60 프레임이 되면 없어져라. 그러니까 파티클을 나온 지 60 프레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없어지게, 그런 식의 테스트를 거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테스트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그 테스트에 부합을 하거나 또는 부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게 하는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에이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에이지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에이지 테스트를 가지고 여기다 올려요. 밑에다 이제 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 테스트가 자 60프레임이 넘어가면, 근데 바리에이션도 5프레임 정도예요. 그러니까 55프레임부터 65프레임, 아니죠. 그러니까 바리에이션 오니까 60, 60, 58에서 63, 뭐 그 정도겠죠. 그런 5프레임 상간에서 되면은 어떻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보시면 딜리트가 있어요. 지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얘를 딜리트를 갖다가 여기에 놓느냐? 그게 아니라 테스트를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거죠. 이벤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여기서 쭉 이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요. 포지션 오브젝트 하고, 물론 이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이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는데 같은 파트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놈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마지막,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실행되고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에이지 테스트를 하면 걔가 이벤트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프레임이 넘어가면 지워져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딜리트는 여기 있어요. 파티클 에이지가 60이 넘어가면 지워져라, 이거 있는데 지금 이 테스트 파트를 지금 설명하느냐고 지금 넘긴 겁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지워져라.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를 해서 가보면 지워지기 시작하죠. 60이 넘어가니까 짜다다다다다닥 지워져가지고 결국은 다 지워지죠. 왜냐면 30까지였으니까 90프레임 이후에는 다 지워지겠죠. 근데 바리에이션 값을 5를 줬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차피 62가 넘어가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 플로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벌스를 통해서 굴렸습니다. 벌스를 통해서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파티클을 모양을 결정하고 스피드를 결정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색깔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색깔이 기본적으로 있죠. 빨간색으로 했다. 그러면 색깔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끝날 수도 있고 그 애를 테스트를 거쳐서 다른 이벤트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른 이벤트 넘긴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 2개밖에 없는데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파티클 플로우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되게 말을 빨리 했는데도 18분이나 지났습니다. 우선은 파티클 플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했고요. 계속해서 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여기서 여기 많아 보이진 않지만 의외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 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